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미군 철수 저지 공작.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무장관 등 관계 참모들에게 있었다. 배 씨가 그들을 접촉해보니 그들은 박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서 더 격양돼 있었고 더 강경해서 도저히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우스먼은 배 씨 사령관이 서종철 국방장관 등 한국군 고위층으로부터 미군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전했다. 카터 대통령은 철군 문제와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1977년 5월 24일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을 서울에 보내기로 했다. 배 씨 사령관의 생각으로는 하비브와 브라운의 방안이야말로 이들 앞에 철군 강행보다 훨씬 고가의 보안조치 보따리를 풀어놓아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귀뚱해줄 절대적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길이 없었다. 배 씨는 김 부장에게 그의 충정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서종철 국방장관 등이 즉각 배 씨 사령관과 협의해 철군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렇게 되면 하비브 차관 및 브라운 의장의 방한대를 기점으로 한미 간의 철군 보안 조치 협상을 본격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부장은 눈에 띄게 감동했다. 서울 중구 필동 중앙정보부 분실 6층의 부장실로 돌아온 김 부장은 이 특보에게 배 씨 사령관과 나눈 대화를 대담 형태로 정리해 부장이 대통령에게만 올리는 보고 형식인 특상 보고로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장은 다음 날인 5월 20일 청와대로 올라가 박 대통령 앞에서 이 보고서를 낭독했다고 한다. 필자가 대통령 면담 일지를 구해서 대조해보니 5월 20일 김재규 정보부장은 오전 11시 27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적혀있다.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미군 장성들이 카터를 업신여기는 발언을 한 것을 소개했던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주한미 지상군 철수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오후 2시 14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는 배 씨 사령관의 희망에 따라 미국 특사에게 철군 보안 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청와대 주요 참모, 합참의장, 합참본부장, 그리고 강인덕 정보부 북한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재규 부장이 올린 특상 보고서에는 재미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 김재규: 장군은 하비브 차관이 이곳에 와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리라고 보는가? 배 씨: 카터는 분명히 한국을 돕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국을 돕기 위해서는 미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 의회와 여론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해 카터에게 모종의 행동을 취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터로서는 이 같은 압력 때문에 비단 한국 관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에 관해서도 미 의회의 협조를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도 카터는 이번 방한하는 특사편에 이 같은 정치적 고충을 박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호사가들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 행사는 불안정한 국내 정정을 안정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 2주일 전에 박 대통령께서 미 8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시고 본인의 숙소에 들르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 일이 있다. 그때 박 대통령께서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 저녁을 지내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무척 기뻤었다. 본인은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믿는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쌓아 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당장 실시한다고 해도 아마 80%에서 90%의 지지를 얻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시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보기에 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안보 그리고 경제 건설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치 작태를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아 정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좀 시끄럽기는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가를 이끄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다. 김재규: 요즘은 신문이 횡포 정도가 아니라 독재라 해야 할 정도인 것 같다. 배 씨: 그렇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신문 독재의 재물들이다. 위의 대화록을 읽어보면 박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박 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에게 골프를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철군에 반대야. 내가 카터 대통령이 군 출신이니까 잘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군 장성들이 그 사람 잠수함을 3달 탔습니다. 그것도 군 경력에 들겠죠 라고 대답하더군 이라고 했었다. 카터를 이렇게 평한 사람은 배씨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배씨 사령관이 김재규를 통해서 박 대통령과 내통하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배씨의 참모장 존 K 싱글러브 소령은 워싱턴 포스트 존 사르 기자를 만나고 있었다. 사르 기자는 이때 카터 특사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 의장이 박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것을 취재하러 서울에 와 있었다. 사르 기자가 싱글러브 참모장에게 귀하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이 전쟁을 부를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싱글러브는 전역한 직후인 1978년 여름 백두진 국회의장의 소개로 일본의 신시점이란 잡지 주간과 인터뷰를 했다. 이 녹취록을 구한 백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그 전문을 실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싱글러브는 자신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북한군의 군력 증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은 1970년대 전반기에 대포와 전투기를 배증시켰고 장갑차는 3배로 늘렸으며 수륙 양용차와 수송기를 4배로 증강시키면서 휘전선 가까이 공군 기지를 만들고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공격 대응을 취했다. 이런 정보를 미군은 1976년 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카터가 1975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싱글러브는 카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군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군 주장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나는 철군에 반대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는 직업의식과 열성을 다해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 부분은 생략했다. 5월 19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은 카터 대통령은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에게 즉시 싱글러브 참모장을 불러들여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국에 가 있던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고 브라운 의장은 배시 사령관에게 명령해 싱글러브 소장을 백악관으로 보내게 했다. 워싱턴으로 불려온 싱글러브 소장에게 브라운 장관은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만나면 모든 책임을 기자에게 전가하세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는 철군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란 말입니다. 싱글러브 소장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장관께서는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는 본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을 데리고 카터 대통령 집무실로 갔다. 이상한 면담은 1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카터 대통령은 경위를 물었고 싱글러브는 설명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을 한 시기는 한미 간의 철군 협의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각각께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철군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군인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터는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의 전통에 대해서 강의하듯이 얘기했다. 녹취록에서 싱글러브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필요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도 싱글러브를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다만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라고 장관에게 지시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싱글러브 소장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다. 싱글러브는 소위원회에 나가서도 철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소위원회는 그 뒤 한국을 방문하고 철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니 싱글러브 소장의 인터뷰 파문은 워싱턴의 가장 큰 뉴스로 부각되고 카터는 곤경에 처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싱글러브에게 한국으로 귀임하지 말고 바로 조지아주 육군사령부로 가라고 명령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짐은 잘 챙겨서 보내주겠다고 설득했다.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배시 사령관이었다.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에 대한 성대한 환송 파티나 훈장 수여를 금지시키고
박 대통령에 대한 이임 인사차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배시 사령관의 거린을 받아들였다. 싱글러브는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으나 박 대통령은 사람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싱글러브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이임을 앞두고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 한국을 여행했는데 가는 곳마다 보통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곤 했다는 것이다. 싱글러브는 조지아주의 육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전속돼 근무하다가 1978년 4월에 또 공개석상에서 카터의 중성자탄 제조 연기, B-1 폭격기 생산계획 취소 조치를 비판했다고 해서 전역당했다. 이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싱글러브 참모장은 카터의 철군 특사가 박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시점을 D-Day로 삼고 작전하듯이 반카터, 반철군 공작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박 대통령과 손잡고 카터를 물먹인 셈이다. 이런 공작이 발각됐다면 군법회의에 넘겨졌을 만한 일을 감행해가면서 배시와 싱글러브가 카터의 철군 정책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철군의 논리와 전략이 너무나 허술하여 군부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군심이 완전히 떠나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최고 사령관의 의지가 강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1977년 5월 25일, 26일 양일간 미국 카터 대통령의 특사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 대통령에게 카터의 철군 계획을 통보했다. 첫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5분까지 소접견실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의전수석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와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석했다. 둘째 날인 26일에도 오후 4시부터 1시간 15분 동안 회의가 이어졌다. 하비브와 브라운은 박 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들의 설명 요지는 이러했다. 철군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거나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측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대한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 미 공군은 계속해서 주둔한다. 박 대통령은 2, 3일 전부터 꼼꼼히 메모해 두었던 견해를 조목조목 털어놓았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를 빼겠다는데 다른 나라가 막을 수는 없다. 주한 미 지상군을 4, 5년 내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을 위해서 대단히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미 지상군은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는 관건이자 일본과 동아시아의 방위를 위해서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볼 때 나토와 더불어 소련을 견제하는 2대 근간이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4만여의 주한미군과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60만 한국군,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쌓았으며 전투 경험도 있는 250만 내지 300만 명의 예비군까지 지휘하고 있다. 소련은 그 병력의 3분의 1을 서구에, 3분의 1을 극동에 배치하고 있다. 3분의 2에 대해서는 나토군이, 3분의 1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휘하에 한미연합군이 대처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으로 볼 때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력인 지상군이 철수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해놓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박 대통령은 김재규 정보부장과 배시 사령관 사이의 밀약에 따라 선보완, 후철군을 요구했다.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은 카터 대통령의 방침은 보완과 철군을 병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자 회담을 수용했다. 1977년 5월 26일 오후 철군 관련 회담을 끝낸 박 대통령은 선우현 공보비서관에게 회담에서 논의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구술했다. 먼저 하비브 미 국무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한다. 대통령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카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각각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얼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간청합니다만 뭔가 제스처를 좀 써주십시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스나이더 대사에게는 이미 얘기했지만 한국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내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있습니다. 나 자신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과거 몇 차례 행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청항령 사건 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는 본인들, 즉 복역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또 복역 자세가 좋을 경우에는 내가 사면을 해왔고 또 사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역자들의 자세가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경거망동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귀하들이 온다니까 구세주나 오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면을 하겠소? 사면은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자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소위 한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제기될 때마다 미국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다는 식의 논평을 내니까 그들이 자세를 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1977년 5월 2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신민당 당수 이철승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다. 인권과 주한미군 철수를 흥정하는 미국의 압력에 그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하여 정권 투쟁을 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나는 중도 통합의 철학에 따라 반정부와 반국가는 구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쿠라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박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요로에 전달하는 야당 외교를 벌이기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형, 철군에 반대하는 야당 외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1950년대 사단장, 1군 참모장, 육관구 사령관을 지낼 때부터 야당의 국방위원이던 이철승과 친했다. 박 장군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한홍진이 이철승 의원과 동양으로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다. 그때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의 박 장군은 국정감사를 오면 꼬치꼬치 문제를 따지고 드는 이 의원을 좋아해 군내의 문제점과 비리를 알려주었다. 4.19 혁명 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이철승 의원은 당내 소장파의 선두에 섰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장면 정권의 실력자였다. 그때 매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은 젊은 장교들의 하국상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이 박정희 소장이라고 보고 새삼 거의 좌익 전력을 문제 삼아 전역시킬 것을 장면 총리에게 요구했다. 장 총리는 이 문제로 이철승과 의논했다. 이 의원은 박 소장의 인품을 이야기하면서 감쌌다. 박 소장도 이 의원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박 소장은 전역당하는 대신에 대구의 2군 부사령관으로 전출됐다. 한직이었기 때문에 쿠데타 모의에는 좋은 자리였다. 가까운 영천엔 한웅진 준장이 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쿠데타 모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5.16 그날 밤 처음부터 끝까지 박 소장을 동행했던 이가 한 준장이었다. 5.16 군사혁명이 나자 이철승은 외국에 있다가 귀국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반박 운동을 벌이게 된다. 그는 약 8년간 정치 휴학생이 되는 바람에 김대중, 김영삼 씨한테 밀리게 된다. 이런 인연을 가진 이철승 신민당 당수는 박 정권을 상대로 참여하에 개혁 노선을 추구했다. 외교, 국방 문제에서는 초당적 협조를 하고 국내 정치 문제에선 견제한다는 중도 통합 노선이 그것이다. 이철승 씨는 1978년 12월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 공화당보다도 득표율에서 1.1%를 이긴 것은 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에서 야당이 유리하도록 고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안보 부문에서 박 정권에 협조해 주었으므로 박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를 꺾고 야당 편을 들어준 덕분이라고 한다. 현재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서 애국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 씨는 나는 대안 없는 양김식 강경투쟁이 생리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개의 한국이란 책을 쓴 돈 오버도퍼 기자에 따르면 카터의 철군 특사 하비브와 브라운은 카터 대통령이 1977년 5월 초에 서명한 1급 비밀 문서를 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1978년 말까지 1개 여단 6,000명을 빼내가고 1980년 6월 말까지 또 1개 여단과 지원병력 최소 9,000명을 철수하며 한국에 있는 핵무기는 줄여가다가
철군 완료와 함께 다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카터가 낸 철군 보안 예산이었다. 이해 7월 브라운 국방장관이 19억 달러의 철군 보안 예산을 의회 지도자에게 설명하자 한 사람도 철군을 찬성하지 않았고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의원들이 철군 보안 예산 통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박 대통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싫어해서였다. 그들은 인권 탄압, 대미 불법 로비, 한국 진출 미국계 회사들에 대한 정치 헌금 강요, 김대중 납치 사건 등으로 미국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박 정권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승인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 측에 철군에 따른 보안을 약속해두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철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카터가 당면한 여러 장애물 중에 하나였다. 김일성은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자 이 기회를 활용하여 대남 적화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 그는 1976년 11월 카터가 당선되자마자 파키스탄 대통령을 통해서 당선자에게 편지를 보내 직접 접촉을 제의했다. 1977년 2월 허담 북한 외무상은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사이러스 벤스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자는 내용이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참여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77년 7월 주한미군의 헬리콥터가 비행 실수로 북측 비무장지대 상공으로 들어갔다가 격추되어 미군 3명이 죽고 1명은 억류됐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유해와 생존 미군을 돌려주었다. 김일성은 가봉의 봉고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을 통해서도 카터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북 직접 대화를 제의했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한국을 끼워야 한다고 답변하여 성사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점점 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는 카터가 철군 시기를 늦추면서 당초 계획을 변질시켜가자 참지 못하고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77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평양에서 열렸던 에리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 김일성 회담은 대화 기록이 통일 후 독일 정부의 손에 넘어가 공개됐다. 이 대화록은 박 대통령이 한미 관계로 고전하던 시기 김일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다. 김일성은 동갑내기인 호네커와 매우 친했다. 생일이 늦은 그를 동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30년 이상 지배하고 있지만 남한의 학생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했다. 남한의 학생들은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한의 학생들은 괴뢰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와 평화 협상도 안 하고 그들의 군대를 남한에서 철수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애국자들이 권력을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한에서 박정희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를 고립시키고 남한의 민주화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투쟁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어쨌든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을 공산주의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의 애국 세력이 민주화 투쟁은 더 많이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박정희 괴뢰 정부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며칠 전 정부의 억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무너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와 협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박정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한다면 박정희에 반대하는 남한의 정치 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박정희와 우리를 함께 앉히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와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대화에서 김일성은 대남 적화 전략의 본질을 공개하고 있다. 하나, 군사 독재 정권보다 반공 민간 정부가 유리하다. 둘, 민간 정부 하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활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셋,
그렇게 되면 남한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김일성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반대한 것은 남한 내 민주화 세력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로 남한에서 공산당 조직의 활동이 위축돼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민주인사들이 집권하면 사회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공산 세력을 뿌리내리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1977년 8월 23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식당에서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에게 저녁을 냈다. 식사가 끝나고 칵테일이 시작되면서 박 대통령은 화제를 바꿨다. 오늘 내가 국립박물관에 들렀더니 미국 CBS 기자들이 와 있더군. 의전 수석이 소개를 해서 내가 How do you do? 하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취재며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좋은 것도 많이 찍어가면서 돌아가서는 나쁜 장면만 보도한단 말이야. 그네가 일본 TBS 텔레비전과 만난다고 하기에 내가 사전에 단단히 따지고 하라고 했어. 어떤 장면을 내고 안 낸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만나라고 했지. 그 약속을 할 수 없다면 그만두라고 했어. 홍보라는 것은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장면만 내보내면 다음부터 누구와도 인터뷰를 안 할 생각이야. 이날 박 대통령이 거명한 야당 정치인은 조병욱, 유진산, 이철승, 김영삼 등이었다. 박 대통령은 김영삼 씨가 어리고 까분다고 아주 틀려먹었다는 평을 했다. 박 대통령은 1975년에 자신이 김영삼 씨를 만났을 때 김영삼 총재가 김대중은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면서 김대중 씨에 대한 평을 대신했다.